안녕하세요. 전희원입니다. 커뮤니케이션 전문가 과정 제9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상대방의 숨은 욕구를 자극해라입니다. 자극하는데 상대방의 욕구가 아니고 숨은 욕구라고 하는 거 보니까 욕구에는 또 숨은 욕구라는 별도의 또 하나의 욕구의 종류가 있는 모양이구나, 이렇게 아마 생각하실 텐데 맞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은 크리에이티브 옵션이라는 얘기를 먼저 좀 여러분이 지난 차시를 학습하신 분들은 익숙한 그림일 텐데요. 하다가 우리가 보통 이제 크리에이티브 옵션을 하는데 그 상대방의 요구 이면에 있는 욕구를 나의 욕구든 아니면 중재자라면 양측에 이제 속내겠죠. 욕구, 인터레스트를 맞춰봤는데 도저히 둘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제3의 대안, 즉 크리에이티브 옵션이 안 나온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얘기, 이런 상황 많겠죠. 욕구를 서로 맞춰본다고 해서 항상 그걸 동시에 충족하는 창의적인 대안이 나오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오히려 안 될 때가 더 많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는 또 하나의 보완할 수 있는 또 팁이, 방법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방법이 바로 숨은 욕구를 여러분이 아시면 도움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도저히 안 나올 때 이제 하는 방법으로서 숨은 욕구를 한번 활용해 보자. 그 욕구와 직접 관련되는, 요구와 관계되는 이 욕구 말고 또 다른 이제 욕구가 있을 텐데, 욕구에는 일반적인 그냥 욕구와 숨은 욕구라는 게 있다. 그래서 지난 그 크리에이티브 옵션에서 한 일반적인 욕구는 그냥 여기서 말하는 여러분이 아는 욕구와 직접 연결되어 있는 요구와 직접 연결되어 있는 욕구다. 여기 직접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 연결되어 있지 않은 욕구들이 또 있다. 다양한 욕구들이 있다. 요새 사람들은. 자, 숨은 욕구라는 건 뭐냐? 영어로는 뭘로 표현될까요? 욕구는 뭐라 그랬죠? 협상용어로 interest. 요구는 position. 자, interest인데 hidden interest다. hidden, 숨은 interest. 자, 욕구와 직접 연결되어 있지는 않으나 그 상대방, 그 개인 입장에서 매우 중요한 인터레스트일 수 있다. 그걸 우리가 상대방 마음속에 있어서 숨은 인터레스트를 파악하는 게 또 하나의 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숨은 욕구를 여러분이 이해하시는 데는 이 사례면 충분할 것 같아요. 자, 여기 뭐 아버지 어머니는 나의 관점이고요. 부부가 있습니다. 부부가 있는데 지금 결혼 20주년이 이제 돼가요. 다음 달이면. 자, 여기에 이제 가족이라기보다 이제 부부 휴가 여행지로 맨 처음엔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이 어머니, 그러니까 와이프는 결혼 20주년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하와이를 가고 싶어 하는 지금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이 와이프는 결혼하기 전부터 로망이었어요. 이분은 하와이에 가서 좀 뭔가 영화에서 본 모양이에요. 하와이에서 뭔가 여행을 가는 그걸 꿈으로, 본인의 로망으로 여기는 그런 사람이고요. 이 아버지라는 이 남편이라는 분은 하도 그냥 하와이 하니까 20주년에서 가긴 가야 되는데 솔직히 가고 싶은 마음이 아주 적었어요. 왜? 이미 작년 겨울에 하와이에 또 갔고요. 세미나가 있어서 업무상 하와이에 갔고, 지금 일이 계속 야근으로 지금 몸이 너무 힘든 거예요. 정신적으로 힘들고 좀 쉬고 싶어요. 이번 휴가, 여름 휴가 때는 가족과 1박 2일 어딘가 간단하게 가고 나머지는 좀 온전히 쉬고 싶은 마음이 아주 그냥 강한 이 남편의 상황이에요. 여러분 예상되시죠? 이분과 이분이 과연 이게 조화가 있게 여름 휴가를 갈까? 지금 봐도 타결이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네. 이때 아버지 입장에서, 이 남편 입장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이 난관을 해결을 할까?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지금 겉으로 얘기하는 이 상황에서 휴가지는 어디로 간다? 그냥 여보 북해도로 가자. 북해도로 1박 2일 가고, 휴가는 당신이 지금 하와이로, 어머니 와이프는 하와이로 가자.
아버지는 북해도로 가자. 1박 2일로 갔다 오고 난 좀 쉬고 싶다. 어머니는 무슨 일이 있어도 5박 6일 이런 여름 휴가는 하와이 가야 된다. 나의 꿈을 실현해야 된다. 20주년 때 안 가면 언제 갈 거냐? 첨예하게 지금 막 부딪히는 이 상황. 어떻게 될까? 그래서 한번 우리가 배운 크리에이티브 옵션을 한번 접근해 봐요. 자, 하와이가 이제 와이프 입장에서 겉으로 이 꺼내는 요구사항이에요. 직접 연결되는 일반 욕구는 이 하와이를 왜 가느냐? 속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젊을 때부터 결혼하기 전부터 이 와이프는 꿈이며 로망이었어요. 앞으로 부부가 여행 갈 때 꼭 한 번은 하와이를 가고 싶다는 게 꿈이었어요. 자, 이게 하나의 욕구예요. 직접 연관되어 있는 욕구, 요구와 연관되는 욕구. 자, 근데 이제 숨은 욕구를 우리가 생각해 보는 타임이에요. 자, 제가 미리 또 설명을 좀 드려야 되는데, 자, 이 와이프 입장에서 이제 생각하는 속내, 이 욕구 이외에 또 다른 욕구들이 하와이와 관련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 와이프가 중시하는 정말 갈망하는 욕구들이 또 있다는 거죠. 별도로. 여행과 별도로. 이제 남편 입장에서 우리가 접근하는 거는요. 남편 입장에서 어떤 해결책을 할까? 이거 갖고는 이걸 건드릴 갖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 같아. 도저히. 하와이는 꼭 이거 가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이 와이프가 평소 중요시하는 게 뭘까? 욕구가 뭘까? 보니까 명품을 소유하는 뭐 일반적인 여성들이 많이 또 마음속으로 갖고 있는 명품 역시 중요하게 생각하나 봐요. 그리고 효도. 자기 친정 엄마겠죠. 와이프 부모님. 그러니까 많이 그 가정 생활하면서 애들 키우느라고 지금 고3인 아이도 있고 그래서 애 때문에 부모의 평소 찾아뵙지도 못하고 인사도 잘 못 드리는 그런 상황에서 자기 친정 엄마 아빠에 대한 효도에 대한 관점도 지금 많이 부족하다. 거기에 대한 생각도 많이 있는 편이에요. 거기다가 지금 자녀가 고3이에요. 대충 어떤 가정인지 이해되시겠죠? 자, 엄마의 마음속엔 뭐 여행을 떠나서 지금 중요한 어떤 마음속에 관심거리는 이 세 가지가 관심사예요. 자기 친정 엄마 아빠에 대해서도 뭔가 부실해서 그걸 좀 잘했으면 좋겠고 그분들을 좀 찾아뵈야 되는지 찾아뵙는 상황도 안 되고 애들도 고3이고 뭐 뒷바라지 해야 되겠고 또 이 와중에 또 명품도 좀 거의 그 명품을 산 적이 없어서 명품에 대한 마침 옆집에서 부인이 외국 갔다 와서 명품 자랑을 많이 했길래 여기에 또 많이 주목이 돼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럼 남편 입장에서 이걸 따져보는 거죠. 숨은 욕구가 이제 세 가지가 있다는 거죠. 여행과 직접 관련된 욕구는 뭐 젊은 시절에 입에 달고 살았으니까 하와이 이거 갖고 뭔가 해보려니까 도저히 북해도와 하와이 연결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 와이프가 다르게 좀 중시하는 요거를 좀 건드려서 북해도로 가는 방향으로 뭔가 만들 수 있는 뭔가 이야기거리가 없을까? 대안이 없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가 있을까요? 북해도는 결국 가게 만들 수 있는. 자, 답을 제가 말씀드리고 여러분이 이해하시는 게 어쩔 수 없네요. 짧은 시간에 한정된 강의를 하다 보니까 먼저 북해도로 가는데 여보 북해도로 가면서 1박 2일로 다녀오면서 공항의 면세점에 들려서 내가 당신 명품 백으로 하나 사줄게. 그리고 당신 부모님 평소에 지금 찾아뵙지는 못했잖아. 우리 장모님 모시고 1박 2일 북해도로 가자. 괜찮죠? 예. 효도 차원에서. 이것도 한번 때린 거예요. 마음속에 와이프의 지금 어떤 빈 공간을 결핍되어 있는 어떤 욕구를 자극을 시키는 거예요. 이건 뭐겠어요? 제가 지금 아이가 고3이라고 그랬어요. 수험생이에요. 수험생을 집에다 두고 우리가 5박 6일 하와이 간다는 거 또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지 않냐. 얘 지금 가장 중요한 인생의 중요한 시기인데 당신 6일 동안 집을 비운다. 좀 그렇지 않아? 이러면서 당신도 좀 뭐 섭섭할 수는 있는데 그냥 북해도로 1박 2일 가면서 부모님 모시고 당신 부모님 모시고 올 때 면세점에 들려서 당신 핸드백 사고 명품백
그리고 애들 6일 동안 집에 우리가 비운다는 건 좀 문제가 있다. 1박 2일로 애들한테 최대한 이번 올해는 좀 신경을 쓰자. 어쩔 수 없잖아. 이렇게 설득하면 어때요? 이렇게 세 가지의 비간접적인 여행과 직접 연결 안 되는 그러나 와이프 마음속에 깊이 지금 뭔가 중요한 어떤 이런 관심 사안들을 툭툭 건드린 거예요. 근데 그래도 안 돼. 라고 하면 어쩔 수 없지만 제가 볼 때는 이 상황에 봉착해 있는 지금 엄마 또는 와이프 입장에서 이거를 거절할 수 있을까요? 그 거절한다면 어떤 명분이 있을까요? 그래도 안 돼밖에 없잖아요. 그래도 난 하와이 가야 돼. 이거 다 포기하고. 현실적으로 어렵잖아요. 이 대안 괜찮지 않습니까? 예. 이거 갖고는 도저히 어쩔 수 없다. 그러면 여행 이외에 이 사람의 마음속에 지금 뭔가 지금 하고자 하는 그 또 다른 욕구가 있을 것이다. 보이지 않는. 어떻게 보면 이 와이프 입장 자신도 무의식 쪽에 자신도 잘 생각 못하는 그런 욕구들을 건드리는 그런 욕구가 뭐예요? 히든 인트레스트. 숨은 욕구다. 숨은 욕구. 이해되시나요? 예. 욕구 이외에 숨은 욕구도 이렇게 탁탁 자극하면 하나의 타결 방안으로 활용할 수가 있겠구나. 자, 크리에이티브 옵션이 안 된다면 도저히 안 된다면 숨은 욕구를 한번 발굴하자. 근데 이 욕구도 아는 것도 쉽지 않은데 또 숨은 욕구도 우리가 파악해야 된다면 평소에 와이프에 대해서 주도 면밀하게 뭔가 노력을 해야 되겠죠. 관심사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대화도 자주 하고 경청도 해갖고 질문도 열린 질문도 하고 계속 제가 얘기하는 관찰도 많이 하고 평소에 애정이 없이 이런 걸 함부로 하다가는 봉변 나갈 수 있습니다. 나중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이걸 건드리니까 이게 더 커지는 거예요. 그죠? 예. 툭툭 건드. 이게 오히려 작아져. 그래서 이거 갖고 또 관찰하려고 와이프가 뭐라고 할 수 있는 얘기가 이게 줄어든다는 거죠. 자, 이게 포인트는 뭘까요? 다 좋단 말이죠. 그런데 자, 숨은 욕구는 욕구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다. 욕구는 여기는 관련성이 있어요. 왜 하와이를 고집하느냐? 젊은 시절부터 입에 달고 산 로망이었다. 이 여행과 관련된. 근데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어요. 명품 소유, 효도, 자녀 고3. 이거는 하와이라는 그 여행지와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다. 그렇죠? 그리고 숨은 욕구 이런 거는 어설프게 활용하다 낭패당한다. 어떤 배경으로 제가 말씀드린지 아시나요? 예. 갑자기 평소에 장인 장모 얘기도 안 하고 사이도 먼 사람이 갑자기 내 입장에서 와이프에게 당신 엄마 아빠 이번에 효도하는 거 어떨까? 평소에 우리가 찾아뵙지도 못했는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보통 아이고 갑자기 웬 효도야? 이런 상황에 웬 효도?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평소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이렇게 자기가 이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는 거 보여주는 또는 관심을 좀 제대로 아는 것도 중요하다. 그래서 함부로 어설프게 활용하다가 낭패다. 하물며 이 내용 자체도 와이프는 주 관심사가 아닌데도 이걸 만들어 갖고 잘못 활용하다가는 오해를 했다가는 더 큰 낭패를 볼 수가 있다. 그런 얘기죠. 여기는 뭐 당연히 이제 와이프 입장에 관심사라는 걸 알기 때문에 하지만 괜히 딴 거를 오해해 갖고 그거를 건드렸다가는 더 큰 오해가 있을 수가 있다. 자, 숨은 욕구는 상대방 본인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이런 거는 와이프도 사실은 말해야 자기가 의식적으로 알지 평소에 자기가 이거를 주변에 얘기한 적도 별로 없다 그러면 자기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반대로 생각하면 그만큼 본인도 모르는 와이프도 모르는 욕구를 남편이 파악한다는 뭐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도 같이 생각해 볼 수가 있네요. 그리고 상대방의 숨은 욕구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역시 우리가 현실적으로 팁을 제가 좀 드릴까 합니다. 자, 팁을 드리기 위해서 한번 사례를 먼저 보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화면 팁이 드라마인데요. 인기 드라마였어요. 이거는 그 당시 시청률로 하면 아마 많은 분들이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어떤 드라마인지 아실 거예요. 베토벤 바이러스
들어보신 적 있죠? 베토벤 바이러스. 유명한 연예인 김명민 이 영화배우 겸 탤런트가 주연한 이 내용이었는데 굉장히 히트한 그런 인기 드라마였습니다. 자, 배경 설명을 간단하게 좀 말씀드릴게요. 네. 이 지휘자죠.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특급에 해당되는 지휘자입니다. 이 사람은 주로 이제 어떤 한 오케스트라를 맡아서 이렇게 정착해서 뭔가 하는 게 아니고 유럽에서 요청이 오면 그때그때마다 공연을 간다든가 국내에서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이동하면서 공연을 지휘를 하는 유명한 특급 지휘자입니다. 어떤 소속돼 있지 않은 이 사람에게 이 드라마에서는 지자체 성난시라는 그 지자체 장이 이분을 설득하는 상황이에요. 그 지자체 시청에서 성난시청에서 직원들의 공모로 우리도 시향을 만들어 보자. 그래서 불우한 이웃들에게 다가가서 공연도 해주고 뭐 이런 걸 한번 이 차제에 뭐 작은 규모라도 오케스트라 하나 좀 만들어 보자. 뭐 그런 시향 관현악단을 하나 만들어 보자. 이 제안이 들어와서 지휘자, 단장을 누가 이게 선임을 해야 되나? 유명한 사람은 돈 많이 달라 그럴 거고 굉장히 쉽지 않을 텐데 또 불구하고 이 사람에게 한번 맡겨봤더니 굉장히 좋은 음악이 나와요. 그래서 이 강마애라는 별명이 붙은 이 단장에게 우리 성난시에 이번에 새로 관현악단을 하나 작게 만드는데 거기 계속 종신으로 근무하는 단장, 지휘를 맡아서 하는 단장이 되어주시지 않겠습니까? 라고 정중하게 시장이 이 성난시장이 제안을 하는데 이분은 입장은 어떨까요?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왜죠? 예. 제안에 대한 강마의 이 양반의 지휘자의 요구, 포지션은 단장을 절대 맡지 않습니다. 아주 그 까칠한 말투, 특유의 까칠한 말투로 얘기를 합니다. 맞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욕구라는 걸 배웠으니까 이 요구를 한 배경에는 직접 관련된 욕구에는 뭐가 있을까? 극 드라마에서 보니까 이거예요. 저는 내년에 안식년 휴가를 갈 계획이고요. 당장 다음 달에 유럽에서 저를 초빙해서 두 곳에 가기로 지금 스케줄이 돼 있습니다. 공연을 해야 됩니다. 그곳 유명한 단원들과 공연을 해야 됩니다. 이 말 속에는 지금 이 모인 관현악단 멤버들이 사실은 좀 조급하게 만드는데 하나씩 다 결점이 있는 그런 부족함이 있는 단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딱 한번 공연을 해보고 수준을 본 거죠. 아, 여기 이 사람들하고는 내가 평생을 갈 수가 없어. 그래서 저는 유럽에 지금 스케줄이 일단 2건이 들어왔어요. 이 순유폰 외국의 단원들하고 공연을 가야 되고 당장 내년에 안식년 쉴 겁니다. 어땠어요, 여러분? 이거를 충족시킬 만한 제3의 크리에이티브 옵션은 도저히 나올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시장이 제안한 게 또 하나 있죠. 이제 이거를 욕구를 건드리지 말고 숨은 욕구가 뭘까? 강마의 이 숨은 욕구, 교향악단과 직접 관련은 없지만 여기 뭔가가 히든 인터레스트가 있지 않을까? 봤더니 이런 것들이 있어요. 물론 이제 드라마에서는 이 강마애와 시장 사이에 어떤 지인이 참석을 했는데 그 사람이 이런 얘기를 강마애에게 탁탁 자극을 시키는 대화로 이게 던져진 말들이에요. 자네 외국 나가서 여기저기 또 돌아다니는 거 뭐 유명하니까 그런 건 좋은데 너 자신 마음속으로 가만히 생각해봐. 앞으로를 또 생각해봐. 너 이런 게 좋아? 또 돌아다니면서 여기저기 막 다니는 수준 높다고는 하지만 이게 좋은 건지 한번 생각해 봐야 돼. 그리고 여기 들어오면 종신 계약으로 네가 하나의 오케스트라를 맡고 끝까지 가는 거야. 여기저기 다닐 필요도 없어. 이 친구들과 평생을 정을 통해 나눠가면서 오케스트라 하나 맡고 싶지 않아? 네가? 끝까지 가는. 안정적이잖아. 종신제라는데. 그리고
이 한 곳에 있으면 너 지금 하는 거 봐봐. 여기저기 막 떠돌아다닌 거. 네가 제일 지휘자 중에 제일 유명하다는 그 카라얀. 그런 사람 봐봐. 어디 한 곳에 오케스트라 맡아서 종신으로 이렇게 안정적으로 자기 음악도 하는. 그거 부럽지 않아? 너 평소에 그런 마음속에 꿈이 있잖아. 이렇게 탁탁 건드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커지는 거죠. 이게 커지고 이런 게 갑자기 줄어드는 거를 이제 그 얼굴 표정으로 우리가 드라마에서 볼 수가 있었죠. 가만히 고민을 더 하게 됩니다. 가만히 있어보자. 이 말이 틀린 것도 아니네. 이렇게 하게 된다면 수준은 좀 떨어지지만 여기서 내가 불편하게 느꼈던 그런 지금의 현재 생활을 상당히 줄이며가면서 이런 거를 내가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있었던 이런 꿈과 불편들을 해결할 수가 있구나. 결국은 이제 제안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한 조각조각 다 부족한 이 단원들을 다 이끌어가면서 결국 훌륭한 시향을 구성하게 된다는 그런 재미있는 드라마를 이제 소개해드린 겁니다. 대충 이해되시나요? 예. 욕구로 뭔가 건드려서 뭔가 안 될 때, 크리에이티브 옵션도 안 될 때, 그때는 이 숨은 욕구라는 걸 건드려서 자극을 시켜서 이 사람의 마음을 나의 마음으로 움직이게끔 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 얘기를 하는 숨은 욕구를 제가 말씀드리는 배경이 뭐냐? 요새 사람들은 우리가 협상을 하게 되면 주로 이 금전적이고 경제적인 걸로 많이 이렇게 대화에서 부딪히면서 협상의 이슈가 되곤 하죠. 근데 우리가 지금 과거보다 지금 가만히 보면 사람들은 이런 비경제적인 가치관에 대한 욕구가 다양하게 많다는 거예요. 이걸 주목해 보면 협상할 때 그 숨은 욕구를 건드릴 만한 가능성, 그런 상황이 굉장히 많을 수가 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리 뇌 구조를 가만히 볼까요? 사람들의 일반적인, 특정인을 떠나서 우리 일반적인 보편적인 뇌 구조에는 중시하는 가치관들이 있습니다. 나의 말과 행동의 기준이 되는 나도 모르는 중거점들이 사실은 이 돈 이외에 인정을 받고 싶다. 남에게 인정을 받고 싶다. 회사에서도 상사의 칭찬, 이 한 말에 남 직장인들은 굉장히 안달한다 그럴까요? 굉장히 중요시하죠. 연봉이 조금 작년보다 인상이 안 돼도 상사가 저 친구 정말 뛰어나. 일 많이 했어. 인정해. 술자리에서 한마디. 그거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직장 그 동료들과 보상을 받을 때도 공정성을, 내가 많이는 절대적으로 많이 안 받아도 그래도 내가 인정한 만큼 받는 그런 조직이라면 굉장히 충성도가 높아진다는 거죠. 더 중시한다는 거예요. 공정성을. 보상의 절대 금액보다 보상의 합리화, 공정한 보상 이런 걸 더 중요시한다. 같이 일하는 사람, 같이 조직에 있는 사람들과의 화합, 이거를 금전적인 것보다 더 중요시하는 사람들이 요새 많아지고 있다. 조직에 좀 잡념을 없애고 뭔가 잘 보이고 정치적인 조직의 정치, 잡념, 이런 건 나 정말 싫어. 정직성 하나로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소통이 되는 그런 문화가 난 좋아. 그런 회사라면 월급이 좀 적더라도 나는 그런 데가 더 좋아. 이런 생각. 자, 이런 것들을 마음속에 은연중에 다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연봉 협상도 굳이 연봉 금액 자체보다 이런 것들을 한번 건드린다. 회사 입장, 사측에서. 아니면 직원 입장에서 이런 것들을 건드려가면서 회사와 협상을 하면 더 좋은 결과가 서로 윈윈하는 대안이 나올 수가 있다. 그런 겁니다. 자, 오늘 숨은 인터레스트, 욕구를 자극해라.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자, 크리에이티브 옵션으로 안 될 때, 크리에이티브 옵션은 그냥 욕구라는 얘기를 했죠. 요구와 직관되는 욕구 갖고 서로 합을 맞춰봤을 때 도저히 둘 다 충족시키는 대안 없어. 그러면 제가 오늘 말씀드린 숨은 인트레스트. 이 사람, 이게 저고요. 이 상대방이라면 상대방의 숨은 욕구들은 뭐가 있나를 한번 생각해보고 관찰해보고 한번 따져보라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해서 이런 것들이 비금전적인 다양한 욕구들이 있다. 그러면 이것들을 한번 때려보라는, 자극시켜보는 어떤 대안을 만들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해결되는 상황이 많다. 그래서 오늘 배운 내용,
숨은 욕구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겉으로 우리가 표현하는 그 욕구에만 집착해서 갈등이 빚어지는 커뮤니케이션 상황이 많다. 자, 이런 상황을 많이 보는데 우선은 겉으로 표현된 상대의 욕구를 만족시키기가 힘든 그런 크리에이티브 옵션이 나오기 힘든 상황 그럴 때는 이제 상대방의 숨은 욕구를 찾는 그런 방법이 중요하다. 그래서 상대방도 잘 모르는 상대방 내면 속에 있는 깊숙이 있는 그런 숨은 욕구들을 특히 다 비금전적인 욕구들 많습니다. 사람들마다 그런 것들을 툭툭 건드려가면서 그 사람의 생각을 나의 생각으로 옮기도록 하는 그런 숨은 욕구를 자극해라가 오늘의 결론이었습니다. 네. 이번 시간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